대우의 중개사TV 2021년 1월 26일 수요일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용산 개발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2022년 1월 26일날 모든 언론 매체에 보도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용산 개발 중심으로 해서 3080 플러스 도심복합사업지 역세권 인근이죠.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 물량의 51%, 전체 후보지의 55.6%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역세권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날짜가 2022년 1월 26일 날 용산 지역을 필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1곳을 발표했습니다.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이죠.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 그리고 수원 고생역 남측 등 11곳 8차 후보지 발표를 2022년 1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이죠. 또는 수원 고생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자,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자,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 공급 모델로 공공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도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 9,500만 호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 호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이는 3080 플러스 대책의 도심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 목표인 19만 6천 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 도심 공공 복합사업 1차에서 8차 후보지 현황이 서울이 76곳, 서울이 52곳이죠. 총 76곳에서 인천 4곳, 경기 12곳, 부산 4곳, 대구 3곳, 울산 1곳 이렇게 서울이 총 52개 구역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으로 총 1만 호 규모이다. 자, 역세권이 8곳이고 저층 주거지역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 부지 발굴로 수락산역이 선정되었고 수원 고생역 남측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되었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자, 서울 지역이 6개, 8개죠. 11군데가 서울 지역이고 자, 전체 수원시는 2곳이고 나머지 9곳이 서울 지역입니다. 총 11곳이 발표가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가장 면적이 큰 게 효창공원 옆 용문동 공급 호수가 가장 큽니다. 2,483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가장 큰 것은 수원 고생역 부근이고 그래서 공급 가구 수가 가장 큰 게 용문동의 효창공원역 인근에 공급 호수가 2,483곳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8차 후보지 중 주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2,483호 공급 계획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앞에 구역은 용문동이죠. 정비 예정구역 해제 2013년에 해제된 이후에 역세권 사업 등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자,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 더블 역세권 6호선도 있고 경기 중앙선도 효창공원역에 통과하고 있죠. 더블 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8차 후보지 사업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서울, 수원, 고생역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후 고도 제한 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 복합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등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생역 일대가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조감도를 보면, 자, 용문동, 효창, 공원 앞 인근 조감도가 이렇게 이미 설정되어 발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원, 고생역 인근 조감도도 발표가 되어 있죠. 이 조감도 형식으로 이미 됐다는 것은 사업 추진을 이미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의사가 강합니다. 자,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거. 용문동 일대, 자,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거. 이게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죠. 자, 효창 공원역 인근의 용문동에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물림,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 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죠.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 또한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 주인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 가격을 20에서 30년간 분할 납부하여 소유권의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 적립원 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도 같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영세 소시민 토지 주인에게 이 공유원 주택과 지분 적립원 주택을 선택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한편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 투기 방지 조치를 위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심복합사업은 3년간만 한시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다. 이를 통해 토지지 우선 공급권을 법안의 국회 의결일 2021년 6월 29일자가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2021년 6월 22일에 취득한 소유자들은 이건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혜택이 큰 사업임에도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 쪼개기 등이 차단되는 등 사업이익이 온전히 기존 토지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재개발 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였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 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전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 사업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됩니다. 특히 우수한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싱크대, 붙박이장, 타일, 바닥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고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브랜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소, 대기업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A정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시행자가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자,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되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하면서 최단기간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을 완료한 구역을 살펴보면 증산 4구역도 있고 신길 2구역도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는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 요건,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상 8가지, 11곳 8차 후보지 구역이 노원구, 구로구, 강동구, 중량구, 관악구, 봉천역,
관악구 봉천역 동측 서측, 그 다음에 강북 광진구 용산구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이 있고 수원 고생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1곳은 수원 권선역 구역도 있습니다. 자, 용산구 중심에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 일대 자, 발표가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도심 복합 사업으로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표가 선정됐다는 뉴스를 알려드리면서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용문동에 이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조속히 받아서 사업 추진이 완착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자로 권리산정 기준이 됐으니까 용문동 일대에 신축 빌라를 소유했던 분들은 권리산정 기준이 늦겠죠. 반드시 소유권의 그 권리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니까 그 주민 설명회 또는 주민 대표 단체가 구성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반드시 1년 이내에 확보하셔서 자, 추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진행이 돼야만 이 후보지가 확정적으로 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문동 일대 자, 아주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자, 역세권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가 선정됐으니까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완료가 됐던 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니까 반드시 이 개발의 후보지로 선정된 11곳에 있는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문동 일대 또는 서울 11곳 경기도를 포함해서 자, 11곳 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개발 선정됐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11곳에 있는 조감들을 참고하셔서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이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권리산정 기준이 늦었죠. 여기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소유자로 들어가더라도 자, 공급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이전의 소유자에 한해서 권리산정 기준이 해당한다는 거 참고로 염두에 두시면서 수건사업이었던 소유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들 투자하시려는 것보다는 인근에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인근에 투자하는 것도 역세권이나 맛집 또는 자,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맛집으로서 또는 음식점으로서 상가주로서 인근에 해당되지 않은 인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자, 용산 개발은 하나하나씩 구체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산구 전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선점하는 효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용문동이 자, 공공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반드시 서울 11곳에 서울 전역에 11곳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호의 중개사 뉴스 TV였습니다.